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실물자산 토큰화, RWA입니다. 네, RWA. 요즘 정말 많이 언급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RWA가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한지, 특히 그 장점과 가치성에 좀 더 집중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RWA 개념부터 시장 전망, 특징, 국내외 상황까지 자료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RWA가 주는 실질적인 가치,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RWA는 이름 그대로죠. 부동산, 미술품, 아니면 채권 같은 이런 현질 세계 자산을요, 블록체인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통 이걸 전통금융, 그러니까 트래디스파이랑 탈중앙금융, 디파이를 잇는 다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많이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봐요. 이게 과연 단순한 연결일까? 아니면 전통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사실 디파이가 기술적으로는 되게 혁신적이었지만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너무 크고 좀 실물 경제랑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료들에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RWA가 딱 등장한 거죠. 이 간극을 메우면서 디파이에는 좀 안정적인 가치 기반을 주고 반대로 전통 자산에는 새로운 유동성이나 효율성을 불어넣는 그런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오프체인 자산을 스마트 계약으로 관리한다.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네, 그 가능성을 시장이 벌써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RWXJ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시장 규모가 1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와, 벌써요? 네. 그리고 비트와이즈 같은 데서는 내년에는 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기술적인 호기심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실질적인 가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실질적인 가치의 핵심, 그 장점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투명성, 효율성, 접근성 이런 것들이요. 네, 딱 그 세 가지가 핵심 가치 맞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의 모든 기록이 남으니까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고요. 그렇죠. 위변조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개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으로 많은 부분이 자동 처리되니까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토큰화된 미국 국채다 그러면 이자 지급이나 정산 같은 게 거의 실시간으로 자동 처리될 수 있거든요. 아, 전통 금융의 그 복잡한 절차랑 비교하면 정말 시간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이게 기관들한테는 정말 실용적인 가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치가 커 보이는데요. 특히 소액으로 이렇게 쪼개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 이게 예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비싼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고가 미술품 같은 자산에 투자할 문턱을 확 낮춰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자선 소유권이나 수익 흐름 같은 걸 투명하게 확인하기도 쉽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 보면요. RWA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가치 안정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담보로 잡힌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예를 들면 국채 이자 같은 거요. 이걸 토큰 가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수익형 모델로 진화하고 있어요. 아,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건 기존 스테이블 코인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네, 완전히 다르죠. 온도 파이낸스의 USDY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건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주는 거예요. 기존의 USDC나 USDT와는 차별화되는 거죠. 기관 투자자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아 보입니다. 자료에 나온 프랭클린 템플턴 사례만 봐도요. 온체인 MMF,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를 직접 운용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유동성 확보나 수익 창출 기회를 동시에 찾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RWA가 필요하냐? 그 답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사례들도 좀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오픈에덴의 TBIL 같은 거요.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온체인에서 투자할 수 있게 한 거죠. 온도 파이낸스도 미국 국채, OUSG나 MMF,
OMMF 같은 걸 토큰화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네. 에테나나 컨버지 같은 플랫폼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기관 수준의 RWA 인프라를 만들고 이걸 또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계해서 결제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장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자산 몇 개 토큰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를 온체인으로 옮기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판이 커지고 있네요.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그럼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요즘 토큰 증권, STO 제도화 논의가 한창인데 RWA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STO는 아시다시피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의 토큰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국내에서는 이제 막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요. 네. 반면에 RWA는 STO를 포함해서 뭐 부동산, 예술품, 뭐 탄소 배출권까지 훨씬 넓은 범위의 실물 자산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글로벌 트렌드는 명확하게 STO를 넘어서 RWA 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BUIDL 펀드가 성공한 게 대표적인 예시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도 STO가 좀 자리를 잡으면 그 이후에는 RWA 논의가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인프라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과제들이 좀 있던데요. 예를 들면 유동성 부족 문제라던가. 그렇죠.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신뢰성 확보 문제인데요. 누가 이 자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KYC, 그러니까 실명 확인 같은 규제 장치를 잘 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토큰화된 자산의 법적 성격, 특히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아직 좀 불분명해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제도권으로 편입되기가 어렵고 결국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RWA가 가진 그 엄청난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데 꼭 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RWA는 어쨌든 실물 자산과 디지털 금융을 이어주면서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이라는 명확한 가치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RWA가 방금 얘기했던 유동성, 신뢰성, 규제 같은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 해결한다면요. 네. 이게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 좀 개선되는 걸 넘어서 어쩌면 금융 시스템의 그 권력 구조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잠깐 던졌던 질문처럼요.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그냥 연결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실물 자산의 가치가 대거 온체인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관리되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 금융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이걸 상상해 보는 것, 이게 RWA를 바라보는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